지금 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익명의 후원자가 5만 달러 수술비를 지불해 한 청소년의 생명이 극적으로 구해진 것인데요. 그런데 세상을 울린 반전은 그 주인공이 바로 10년간 1억 5천만 달러를 조용히 내온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쇼맨십이라 조롱했지만 단 하루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증언하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차가웠던 주치의조차 그의 마음이 최고의 의술이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과연 손흥민이 감춰온 따뜻한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50대 중반 LAFC 팀 주치의로 27년째 일하고 있죠. 제 손을 거쳐간 선수가 정확히 1247명입니다. 그들의 근육 하나하나, 인대의 미세한 손상까지 제 머릿속엔 숫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5시 30분 훈련장 의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밤 11시. 마지막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진단을 흐리게 만들 뿐이니까요. 스타 선수들의 화려한 선행 뉴스를 볼 때마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아이들 안아주는 모습, 기부금 전달식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 전부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이죠. 에이전트가 짜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어요.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라커룸에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선수들, 계약금 협상 때 $1라도 더 받으려고 발악하는 모습들을요. 내 환자는 근육과 뼈지, 자선 따위는 기록에 남지 않아. 동료 의사가 어느 선수의 기부 소식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합류한 건 10년 전이었어요. 첫 메디컬 체크 때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질문이 많았죠. 이 근육은 왜 긴장하나요? 재활 운동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언제 뛸 수 있어요? 맞물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태도일 뿐 본질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장 구석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3년 후였죠. 정체불명의 기부자가 있대. 병원비 못 내는 애들 치료비를 몰래 대준다던데. 처음엔 도시 전설처럼 들렸어요. LA는 워낙 부자들이 많으니까요. 누군가의 세금 공제용 기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7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항상 익명이었고 언론에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죠. 출처를 추적하려는 기자들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상하긴 하네. 요즘 누가 이름도 안 남기고 돈을 쓴다고. 동료가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딘가엔 이유가 있겠지. 완벽한 선행 따윈 없어.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흥민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죠. MRI 결과를 확인하며 저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오른쪽 햄스트링 미세염증. 3일 휴식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답했죠. 언제나처럼 정중했고 언제나처럼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트를 닫았어요. 27년간 1247명을 봤습니다. 그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죠. 선행?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제 일은 그들을 경기장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그것만이 제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단 72시간 후 제 냉소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새벽 2시 47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리 박사님, 급한 케이스입니다. 17세 축구 유망주 전방 십자인데 완전 파열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옷을 입으며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27년간 이런 전화를 수백 번 받았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소년의 이름은 마커스 토레스였어요. 히스패닉계 청소년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어머니는 침대 옆에서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MRI 영상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해야 해요.
담당 간호사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죠. 박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험이 없어요. 수술비는 5만 달러인데 가족이 낼 수 있는 건 고작 3천 달러 뿐입니다. 저는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죠. 5만 달러, 3천 달러, 4만 7천 달러의 격차. 이 격차는 한 소년의 미래를 가르는 선이었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선생님. 마커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수예요. 대학 스카우터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정은 제 일을 방해할 뿐이었으니까요. 병원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세요. 심사에 최소 2주 걸립니다. 2주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수술 시기를 놓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대 파열은 골든타임이 있죠. 72시간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회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재정팀과 상담하세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27년간 이런 상황을 수십 번 봤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 빚더미에 앉는 가족들. 저는 의사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죠.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진단뿐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봤어요.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사님, 토레스 수술비가 해결됐어요.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정 지원이 그렇게 빨리 승인됐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익명 기부자가 전액을 냈답니다. 5만 달러 전부요. 단 하루 만에요.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익명이라고요? 저는 재무과로 직접 달려갔어요. 담당자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만 있어요. 송금인 이름은 익명의 친구로만 표시됐고 출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병원 시스템에도 처음 보는 경로예요. 72시간. 정확히 골든타임 안에 들어온 돈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정확히 계산해서 움직인 걸까요? 10년 전부터 들려오던 그 소문이 떠올랐어요. 정체불명의 기부자. 항상 익명으로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존재.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지? 병원도 출처를 모르다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마커스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건 수술뿐이라는 걸요. 진짜 생명을 구한 건 그 익명의 누군가였습니다. 의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패스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중 손흥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집중하며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의 뒷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72시간의 기적. 누군가는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선행 따윈 없다고요. 어딘가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의 친구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 12분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다 문득 마커스의 차트가 떠올랐어요.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지 않았죠. 27년간 습관처럼 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새벽 병원은 고요했죠. 주차장엔 차가 5대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회복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3시 28분. 이 시간에 병문안을 오는 사람은 없죠.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침대 옆에 앉아 마커스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리 아프진 않고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익숙한 억양이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괜찮아요. 근데 수술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계속 울면서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야. 재활 열심히 하면 6개월 후엔 예전보다 더 강해질 거야.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죠. 이건 재활운동 가이드야. 내가 직접 쓴 거거든. 단계별로 따라하면 돼. 힘들 땐 언제든 연락해. 마커스가 봉투를 받아들며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남자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섰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나왔죠. 복도 조명 아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10년간 매주 봐온 걸음걸이, 어깨선, 체형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제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30분. 내일 아침 9시에 중요한 경기가 있는 선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기자도 없고 팀 관계자도 없는 이 시간에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왜 이 시간에? 혼잣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야간 근무 중이던 제니퍼를 불렀습니다. 토레스 환자 기록 좀 보여줘요. 익명 기부자 정보까지 전부. 그녀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파일을 건넸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계좌 이체 명세서, 병원 수납 기록, 재무과 승인 문서.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수납 영수증 하단 구석,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특별 후원 계좌 -HS 파운데이션. HS. 저는 손이 떨렸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습니다. HS 파운데이션 10년 전 설립된 비공개 의료지원재단, 설립자 정보 비공개, 수혜자 수천 명. 모든 기록이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됐죠. 10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선행은 전부 홍보용이라고, 카메라 앞 눈물은 다 거짓이라고 믿었던 제가요. 손흥민은 10년간 단 한 번도 이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시상식에서도 팀 동료들에게도요. 새벽 4시 훈련장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에 부탁해 지난 3개월 영상을 받았어요. 빨리 감기로 돌리며 봤죠.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손흥민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평균 체류 시간 17분. 항상 혼자였고 항상 후문을 이용했습니다. 17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환자를 만났을까요? 의료진과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회복 중인 아이들을 지켜봤을까요? CCTV엔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죠. 10년간 지속된 루틴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쯤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 일시 킥오프 4만 명의 관중 앞에서 공을 차겠죠.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골을 넣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는 걸요. 제 손엔 여전히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HS 파운데이션. 2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27년간 제가 본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근육과 뼈의 집합체? 계약서의 숫자? 아니면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진짜 인간이었을까요? 커피가 식어갔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거든요. 오전 9시 47분 구단 사무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리 박사님 당장 올라오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제가 새벽에 CCTV를 확인한 게 문제가 됐을까요? 12층 회의실 문을 열자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손흥민의 가짜 자선 철저히 파헤친다. 스타의 이미지 메이킹. 병원을 이용했나. 익명 기부의 진실은? 헤드라인마다 자극적인 단어들이 도배됐죠. 구단 대표 마이클 존슨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리 박사, 이거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슨 기사입니까? 저는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기사는 악의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병원과 짜고 가짜 선행을 연출했다. 팀 주치의까지 공모했을 가능성, 세금 회피, 목적의 재단 운영 의혹.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제 이름도 여러 번 언급됐어요. 27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가 스타 선수의 이미지 관리에 동조했다고요. 이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제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존슨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언론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미지가 타격을 입어요. 스폰서들이 벌써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계약 재검토하겠다고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죠.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마케팅 이사 사라 첸이 끼어들었어요. 박사님, 손흥민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셨죠? 질문이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요. 다른 선수들과 똑같습니다. 제 대답은 담담했어요. 새벽 병원 방문은요? CCTV에 찍혔다던데요. 사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적? 팀 소속 선수가 새벽에 병원 돌아다니는 게 개인적이라고요? 존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혹시 부상을 숨긴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기사처럼 이미지 작업이었나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시선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이 없었어요. 그는 환자들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치료받는 아이들을요.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도 없이 10년 동안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7년간 감정을 배제하고 살아온 제가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요. 문제는 그게 팀에 해롭다는 겁니다. 존슨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죠. 언론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우리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스폰서 계약이 무산되면 수백만 달러 손실입니다. 당신도 이 팀 사람이잖아요. 팀을 먼저 생각해야죠. 생명을 살리는 게 팀에 해롭다는 게 당신들 논리입니까?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존슨과 사라가 저를 멍하니 쳐다봤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27년간 구단 지시를 따르며 살았는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72시간 만에 5만 달러가 들어온 걸 봤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17세 소년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걸 봤어요. 10년간 수천 명이 도움받은 기록도 확인했죠. 그게 가짜라고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요? 새벽 3시에 혼자 병원 복도를 걷는 게 홍보. 쇼라고요?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사라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사님, 법률팀 의견은 달라요. 재단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대요. 우리가 연루되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단지 절차를 읽어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럼 감사받으면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잖아요. 10년 기록 전부요. 어차피 숨길 게 없다면 당당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존슨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불거지면 통제할 수 없어요. 손흥민의 계약 갱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계약이요? 지금 계약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 사람이 10년간 자기 돈으로 수천 명을 살렸는데 당신들은 계약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숫자 걱정을요?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27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입니다.
방금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손흥민 진실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환자 가족들이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블릿 화면엔 게시물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모두가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딸의 심장 수술비를 익명으로 대준 분 손흥민 선수였어요. 5년 전 제 아들 백혈병 치료비 그분 덕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병원 와서 조용히 아이들 격려해 주시던 분 게시물이 분당 수십 개씩 쏟아졌어요. 존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죠. 선수님, 리 박사입니다. 곧 큰 파도가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선수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 18분 제 휴대전화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리 박사님, 손흥민 선수의 선행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10년간 몰랐다는 게 사실입니까? 구단과 공모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SNS는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손흥민 진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저는 태블릿으로 게시물들을 하나씩 읽었죠. 2019년 제 조카가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15만 달러였죠.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익명 후원자가 전액을 냈어요. 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였다는 걸요. 게시물마다 구체적인 증거가 첨부됐어요. 병원 영수증, 감사 편지, 재단에서 받은 안내문. 어떤 어머니는 손흥민이 직접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죠. 마커스, 너는 할 수 있어. 재활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 -H 삐뚤삐뚤한 한글 필기체였어요. 편지 한쪽엔 작은 축구공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게시물이 500개를 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 딸 장례식에 와주셨어요. 언론도 모르게 조용히요. 관 앞에서 10분간 기도하고 가셨죠. 제 아들이 다리를 잃을 뻔했어요. 수술비 8만 달러, 72시간 안에 마련 못하면 절단이었죠. 기적처럼 돈이 들어왔어요. HS 파운데이션에서요. 각 게시물엔 사진과 날짜가 명시돼 있었어요. 오후 3시 증언은 수천 개로 불어났습니다. LA뿐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왔죠. 시애틀, 뉴욕, 시카고, 댈러스. 손흥민이 원정 경기 다닐 때마다 들렀던 도시들이었어요. 경기 전날 새벽 우리 병원에 오셨어요. 중환자실 아이들 병실을 하나씩 돌아보셨죠. 아무도 몰랐어요. 경비원인 제 아버지만 알고 계셨습니다. 한 간호사의 증언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제가 신입이었을 때 새벽 근무 중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환자 하나를 못 살려서요.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줬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모자를 쓴 동양인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손흥민인 줄이요. 게시물 아래 댓글이 3,000개를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이 떨렸어요. 10년. 3,650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약 1,000번의 방문.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까요? 원정 경기, 부상,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0번 평균 17분 17,000분. 283시간. 누군가를 위해 쓴 시간이었죠. 오후 4시 32분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LA 아동병원 재무이사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HS 파운데이션은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에 총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847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죠.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됐으며 세금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재단 설립자는 단 한 번도 공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27년간 의사로 일하며 벌어온 제 총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였더라? 연평균 800만 달러 정도. 10년이면 8천만 달러. 그가 번 돈의 거의 2배를 쏟아부은 겁니까? 숨이 막혔어요. 병원 복도에서 마커스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달려왔어요.
뉴스 보셨죠? 우리 아들을 살린 분이 손흥민 선수였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감사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커스가 다시 뛰는 모습, 그게 최고의 감사일 겁니다. 그녀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난 이유 그는 절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복도 저편에선 다른 환자 가족들도 모여들었어요. 저도 도움받았어요. 우리 가족도요. 5년 전이었어요.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구단 존슨이었죠. 리 박사 당장 올라오세요. 긴급 회의입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혼란스러웠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존슨과 사라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 트렌드 분석이었죠. 24시간 만에 3,000명이 증언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부정적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지금 전 세계가 손흥민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300건 넘게 들어왔고요. 존슨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이 역력했죠.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죠. 손흥민은 지금쯤 연습을 마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10년간 침묵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침묵하실 겁니다. 존슨이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이젠 숨길 수 없어요. 전 세계가 알아버렸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실은 드러났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흥민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단 2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엔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27년간 선수들을 봤지만 진짜 영웅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영웅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어요. 새벽 복도를 조용히 걸었죠. 숫자가 아닌 생명을 받고 박수가 아닌 미소를 원했습니다. 3,000명의 증언이 그걸 증명했어요.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아프게 했죠. 구단은 제게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27년 경력의 팀 주치에 가장 가까이에서 손흥민을 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단상에 오르는 다리가 떨렸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 LAFC 팀 주치의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27년간 1247명의 선수를 치료했죠. 저는 항상 믿었습니다. 선수는 숫자이고 감정은 진단을 흐린다고요. 선행은 전부 홍보용이라고 단정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10년간 손흥민 선수는 제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매주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가 검진 후 어디로 가는지, 새벽 병원 복도를 왜 걷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요. 제 주먹이 연단을 쥐었습니다. 의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환자의 몸만 보고 영혼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정말 10년간 전혀 몰랐습니까? 의심도 안 해보셨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하려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선행이 존재한다는 걸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72시간 전 17세 소년이 5만 달러 수술비를 마련 못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재정 지원 심사를 권했죠. 2주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전액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새벽 저는 병원에서 손흥민 선수를 봤습니다.
환자 곁에 앉아 재활 가이드를 건네는 모습을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날 새벽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무너졌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요. 선수를 기계처럼 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10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진짜 그를 보지 못한 제가요. 손흥민이 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죠.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켜줬죠. 이제 그가 말할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먼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10년 전 처음 LA에 왔을 때 아동병원을 방문했어요. 치료비 못 내서 복도에서 우는 가족을 봤죠. 회견장이 숨죽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공 한 번 차는 게임 급료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요. 공개하면 진짜 도움이 아니라 이미지가 되니까요.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10년간 총 얼마를 기부하셨습니까? 손흥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정확히는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회견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2,847명의 아이가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중 한 명이 지금 걷고 뛰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은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단 한 명의 웃음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울고 웃는 건 쉬워요. 하지만 새벽 병실에서 아이 손 잡아주는 건 아무도 안 봐요. 진짜 선행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간 그가 지켰던 침묵의 이유를요. 선행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 거였죠. 박수도 칭찬도 기사도 필요 없었어요. 단지 누군가 다시 웃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27년간 의사로 살면서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회견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커스 어머니였어요. 손 선수님, 목이 메었죠. 보안 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손흥민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아니에요. 마커스가 잘 견뎠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재활 잘하고 있죠? 6개월 후면 더 강해질 거예요. 제가 쓴 가이드 보고 있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매일 봐요. 아들이 그거 보며 운동해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희망이래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어요. 껴안고 우는 어머니와 어색하게 서 있는 손흥민. 화려한 선행쇼가 아니었죠. 진짜 감사와 진짜 겸손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회견장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기자들 중 몇몇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훔쳤어요. 손흥민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죠. 저한테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아직도 치료비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을 봐주세요. 저 혼자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한 명, 두 명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구단 관계자들, 경비원까지. 회견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손은 떨렸고 눈가는 뜨거워졌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해 보였죠. 그는 재빨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10년간 봐온 그 등이었죠. 하지만 이젠 달라 보였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2,847명의 생명을 짊어진 무게가요.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선수님, 제가 불렀어요. 그가 돌아봤죠. 네, 선생님.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존경한다고. 모든 말이 가벼워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진짜 의술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저는 돈만 냈을 뿐이죠. 겸손한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걸 주셨어요. 희망이요. 새벽 3시 병실에서 아이 손 잡아주는 그 시간이 진짜 치료였어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 부탁드려요, 선생님. 그리고 복도를 걸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27년간 근육과 뼈만 봤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영혼을 본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박사님, HS 파운데이션에서 연락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대요. 프로그램 확대를 논의하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러죠. 당연히요. 1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기자회견 후 일주일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LA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박사님, 손흥민 선수의 모델을 시 전체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죠. 아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공공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해요.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3일 후 시청 회의실에 40개 병원 대표들이 모였어요. UCLA 메디컬 센터, 시더스-사이나이, 칠드런스 병원 LA.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었죠. 시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혼자 해온 일을 이제 우리 도시 전체가 함께하려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연간 500만 달러시 예산 투입, 병원별 매칭 펀드, 기업 후원 유치. 저는 의료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마커스 케이스처럼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 재정 지원은 심사에 2주 이상 걸렸죠. 우리는 48시간 내 승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UCLA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시 예산만으론 연간 200명도 커버 못해요. 손흥민 선수는 10년간 2,847명을 도왔죠. 어떻게 그 규모를 유지합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제가 화면을 넘겼어요. 시민이 $1 기부하면 기업이 $2 매칭하는 구조요. 손흥민 효과로 지금 LA 전역이 들끓고 있어요. 이 열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칠드런스 병원 원장이 끼어들었죠. 이미 20개 기업에서 연락 왔습니다. 참여하겠다고요.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세부 규정, 승인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 쟁점마다 토론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모두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오후 5시 최종안이 통과됐어요. LA 청소년 의료 안전망 프로그램 정식 출범이었습니다. 다음 날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훈련장 의무실에서였죠. 정기 검진 스케줄이었어요. 무릎 상태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가 침대에 앉았죠. MRI를 찍고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말을 꺼냈어요. 프로그램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선행이 도시 전체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벌써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 전역 40개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됐어요. 48시간 응급 승인 시스템, 기업 매칭 펀드, 시 예산 투입까지. 선수님이 10년간 혼자 짊어진 무게를 이제 수만 명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크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10년간 지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번의 선행은 쉬워요. 3650일의 선행은 기적이에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27년 하셨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았죠. 하지만 선수님은 급여를 주셨어요. 2847명에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의무실 밖에서 선수들의 훈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계속 참여해주세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선생님만큼 경험 많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27년간 팀 일만 했는데 이제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대답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수님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세요.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환자 가족들과 만나고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요. 손흥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전 의료 전문가도 아닌데요. 전문가는 치료법을 알려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님은 희망을 줬죠. 새벽 3시 병실에서 보여준 그 진심이요. 그게 프로그램의 영혼이 되어야 해요. 숫자와 절차만으론 안 됩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2주 후 첫 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12세 소녀 심장판막 수술 필요 비용 12만 달러. 가족은 보험 없는 이민자였죠. 예전이라면 몇 주 걸렸을 심사가 36시간 만에 끝났어요. 시 기금 4만, 기업 매칭 4만, HS 파운데이션 4만. 완벽한 분담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수술 다음 날 병원에 왔어요. 이번엔 몰래가 아니었죠. 공식 자문위원 자격이었습니다. 소녀의 병실에 들어가 20분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올 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죠. 네, 그냥 저 아이 눈빛이 10년 전 첫 환자와 똑같아서요. 3개월 후 프로그램은 67명을 도왔습니다. 심장 수술 19건, 암 치료 23건, 정형외과 수술 25건. 총 지원금 680만 달러. 손흥민 혼자 부담하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도운 사람 수는 더 많았어요. 효율이 올라간 거죠.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했어요. 손흥민과 제가 나란히 섰죠. 시장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도시를 바꿨습니다. 이제 LA는 어떤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옆에 손흥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죠?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주목받는 거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간 숨어 지내다가 갑자기 이러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더 많은 아이를 돕는 길이라면요. 주차장을 걸으며 그가 말을 이었죠. 선생님, 제가 은퇴하면 이 일 전담하고 싶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심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구는 언젠가 끝나요. 하지만 이 일은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석양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럼 함께 합시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 같았어요. 새벽 병실에서 보였던 그 조용한 미소가 아니라 햇빛 아래 환한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일 늦게 이해했어요. 10년이나 걸렸으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봤어요. 시청 건물에 걸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LA 청소년 의료 안전망 마이너스 모든 아이에게 희망을. 한 사람이 시작한 일이 이제 도시의 약속이 됐어요.
27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린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살렸으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새 케이스 승인 완료. 9세남아 뇌종양 수술. 48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손흥민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으로요. 이제 한 사람의 선행이 도시 전체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LAFC 팀 주치의직에서 물러났어요. 30년 만의 결정이었죠. 은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더 중요한 일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흥민 청소년재단 의료이사로 출근했죠. 재단 사무실은 LA 다운타운에 있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소유였어요. 의료팀, 법률팀, 재무팀, 상담팀. 총 47명의 직원이 일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치료받은 아이들의 미소, 건강해진 모습, 졸업가운을 입은 청년들. 3년간 1043명이었어요. 손흥민은 2년 전 은퇴했습니다. 38세였죠. 마지막 경기 후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부터 재단에 전념했습니다. 주 5일 오전 9시 출근. 환자 가족 상담, 병원 방문, 정책회의. 축구선수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재단 설립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 300명이 모였어요. 시장, 병원 관계자들, 후원 기업 대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치료받은 아이들과 가족들. 마커스도 왔죠. 이제 20세가 된 그는 대학 축구팀 주전 선수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소녀는 이제 목발로 걸었어요. 손흥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오늘 이 재단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혼자 하던 일을 함께하게 됐죠. 리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저를 가리켰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화면을 넘겼어요. 3년간 1043명 치료 지원. 총 지원금 4,200만 달러. 생존율 98.7%. 재항률 94.3%. 숫자가 화면을 채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어요. 1043개의 미소입니다. 1043개의 희망이죠. 한 어머니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년 전 제 딸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 18만 달러, 우리에겐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단에서 72시간 만에 승인해줬어요. 딸은 지금 대학 1학년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처럼 아픈 아이들 돕겠다고요.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마커스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3년 전 축구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죠. 무릎 수술비가 없어서요. 손 선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받았어요. 새벽 병실에서 건네받은 재활 가이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커스와 포옹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죠. 강당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어요. 저는 뒤편에서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행사 후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손흥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LA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제가 그 옆에 섰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혼자였는데 이제 수백 명이 함께하니까요. 신기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축구 더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가 웃었습니다. 축구는 90분 경기예요. 이건 평생 경기죠. 어느 게 더 의미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내가 배운 최고의 의술은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그 말씀 기억하세요? 3년 전 회견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요. 제 인생 최고의 깨달음이었으니까요. 27년간 근육과 뼈만 봤는데 선수님이 영혼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가 난간에 팔을 기댔습니다. 선생님은 제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하는 선행엔 한계가 있다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속된다고. 선생님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새벽 병실만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걷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LA 전역 63개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됐죠. 다른 주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모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한 사람의 선행이 전국적 운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온 메일이었죠. 손흥민 모델 도입 희망. 자문 요청. 저는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왔어요. 이번 달만 12개 병원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혼자선 힘들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47명이잖아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리 박사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요. 선수님이 깨워준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와야죠. 한 명이라도 더요. 아래 주차장에서 가족들이 나가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어머니와 걸어갔죠. 건강하게 뛰는 모습이 보였어요. 휠체어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발이 뒷자리에 실렸어요.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죠. 손흥민이 시작한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약속 하나 해요. 손흥민이 말했어요. 10년 후에도 여기 서서 이 풍경 보자고요. 그때는 1043명이 아니라 1만 명이겠죠. 전국에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선수님도 건강하셔야 해요. 당연하죠. 리 박사님이 주치의인데요. 그가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저는 그 웃음을 13년 만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골을 넣었을 때의 환호가 아니라 생명을 살렸을 때의 기쁨이었어요. 27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LA 하늘은 늘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달랐죠. 몇 개가 반짝였어요. 저 별 하나하나가 우리가 도운 아이들 같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럼 더 많은 별을 만들어야겠네요.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올라왔어요. 깜짝 파티입니다. 촛불 43개가 켜져 있었죠. 재단 직원 47명 빼기 저희 둘, 나머지 45명이 다 온 거였어요. 설립 3주년 축하합니다.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흥민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촛불을 껐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손흥민이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1043명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끝이 없죠. 단 한 명이라도 치료비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박수 쳤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평생 함께 해주세요. 평생 함께 할게요. 마케팅팀 막내 직원이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환호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13년 전 새벽 병실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선행이 이제 수십 명의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먹으며 손흥민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30년 의사 생활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선수님은요? 그가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요. 골 100개 넣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파티가 끝나고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가 말했어요. 내일 보스턴 병원 화상회에 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오전 몇 시입니까? 9시요. 그럼 8시 반에 사무실에서 봐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재단 건물을 봤어요. 10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야근하는 직원들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이 먼저인 세상을요.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옆 차선에 구급차가 지나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 구급차에 탄 사람도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모든 구급차가 돈 걱정 없이 달릴 수 있기를.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았죠. 30년 전 의사가 됐을 때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단순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13년 전 새벽 병실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걷던 손흥민의 뒷모습, 환자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던 모습, 재활 가이드를 건네던 순간.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행이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내가 배운 최고의 의술은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살며 수천 명을 치료했지만 진짜 치유는 약이나 수술이 아니었어요. 새벽 3시 병실을 찾아가는 발걸음, 이름 남기지 않는 기부, 10년간 지켜온 침묵. 그것이 진짜 의술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보스턴과 화상회의가 있어요. 또 다른 도시에 희망을 심을 겁니다. 손흥민과 함께요. 한때 냉정한 팀 주치의였던 제가 이제 희망을 나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13년 전 새벽 복도에서 목격한 그 뒷모습 덕분에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그 증인이었고 이제 동참자입니다. 평생이요.